교육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력평가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학력평가에는 교과형과 수능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초중학생 학력평가 연 4회 실시하고 있고요. 왜 초중학생 학력평가가 필요한가는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1학년은 자유학기제, 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중간고사는 없어진 학교들이 많이 있고 기말고사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대비나 공부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서 아이들의 학력 위치를 몰라서 그때그때 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내신 시험은 지역의 학교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학습 위치를 알아야 학습 과정이나 수업에 대한 결과를 알아서 다시 공부하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과정을 좀 더 조밀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중학생 학력평가를 연 4회 실시하고 있고 18년부터 22년까지 2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학원들과 또 개인 학부형들, 울릉도라든가 이런 데는 학원도 별로 없으니까 전국적인 학습 위치를 알기 위해서 많은 개인 학부형들이 시험을 보면서 저희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입시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수학인데, 그리고 요즘에 이과 쏠림 현상이 심하죠. 그래서 수학을 1년에 2번 보는 학력평가를 하고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거기서 우수한 상위 5% 아이들 위주로 2월 달에 수학과 과학 경시대회를 여는 이런 시험이 KMS입니다. 정기적인 평가로는 학업성 취지인 미진한 과목을 파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수학은 96점 맞아서 1등급 전국 상위 2%인데 영어나 국어 이런 과목들은 70점대, 이런 경우에 이제 입시에서 실패를, 수학 실력은 최상이지만 영어나 국어 과목의 미진한 부분 때문에 대학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영어나 국어는 1, 2등급인데 수학이 3, 4등급, 이래서 대학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수학을 못하는 원인을 찾거나 문과 과목인 영어나 국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원인을 찾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또 과학도 초등에서 과학에 대한 문제 해결력, 문제풀이를 하지 않는다면 그 감각은 없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과탐 1, 2등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 모집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1, 2등급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험을 보면서 성적 결과 분석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수능형 시험은 과목별 등급 100분위, 그 다음에 이 100분위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 또 저희들이 분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학, 선행과 후행 중에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이런 것들도 평가합니다. 뒤에 차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1부터 중3까지 과목별 수능 1에서 9등급까지 내주고, 이걸 통해서 지원 가능 대학까지 예측을 해줍니다.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고 90%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 20% 아이들이 적합하고 교과형을 한 80점대 평균을 맞는 아이들이 수능용을 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학력평가 교과형 수능용 문항수를 이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국영수를 보고 있고 초등학교 1, 2학년이 무슨 영어냐 하지만 영어를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영어 교육의 시작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진행되고 있죠. 학교에서만 3학년부터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 어떤 아이들은 3학년 영어 너무 쉽다, 어떤 아이들은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5, 6세부터 국어와 통합적으로 같이 지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1, 2학년 영어를 봅니다. 초3부터 초6까지는 국영수사과, 중1부터 중3까지는 국영수사과, 중학교 가서는 중등사회는 일반사회 1, 2, 역사 1, 2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항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국영수 모두 30문항, 사회과학은 25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센터 학력평가 문항수와 난이도를 보면 수능용 학력평가는 수학 같은 경우에 30문항, 난이도 A 5문항, B 10문항, C 5문항, D 5문항, E 난이도 5문항. 실제 수능에선 난이도 A 문제가 5문제는 안 나오고 한 3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B는 비슷한 난이도 8문제에서 8문항 정도고, 그 다음에 C, D가 2문항 빠져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난이도 비율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 판단입니다. 국어는 30문항, 수능은 45문항이죠. 그래 난이도 A 5문항, B 10문항, C 8문항, D 5문항, E 난이도 2문항. 수능에서는 이 난이도 문제가 한 문제나 아니면 출제가 안 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영어는 듣기 평가가 10문항, 30문항 중에 10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A 5, B 10문항, C 8문항, D 5문항, E 난이도 2문항. 영어 수능 같은 경우에 빈칸 추론 34번에 주로 나오는 난이도 2문제들 한 문제 정도가 나오죠. 사회와 과학은 난이도 A 5문항, B 난이도 8문항, C 난이도 7문항, D 난이도 3문항, E 난이도 2문항 정도가 나오죠. 근데 사탐과 가탐은 수능에서는 E 난이도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D 난이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죠. 사탐과 가탐은 D 난이도에서 1, 2등급을 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형 학력평가는 아직 공부나 그 학습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난이도는 출제 안 하고 난이도 A와 B, C가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변별력은 D 난이도에서 결정이 되는 문항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그 한국교육센터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